내가 김밥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뭐 그냥 학교 앞 김밥집이라고 할게요. 학교 앞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김밥을 2,500원, 뭐 치즈김밥 3,500원, 돈가스 김밥 4,000원 뭐 이렇게 팔아요. 장사도 뭐 어느 정도 되고. 근데 요즘 갑자기 장사가 잘 안 돼. 보니까 이제 한 블럭 뒤에 넘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김밥집이 오픈했어요. 이 집을 학교 뒤 김밥집이라고 할게요. 이 집에 스테이크 김밥, 뭐 불닭 김밥,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뭐 마라 소스를 이용해서 마라 김밥 이런 것들을 팔아요. 손님들이 막 드글드글해. 심지어 우리 집 아들내미도 거기 가서 김밥을 사 먹고 있어요. 엄마가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새끼. 열받습니다. 열받죠. 그래서 이제 아들내미 시켜서 학교 뒤 김밥집 가서 김밥을 싹 사와요. 마라김밥, 뭐 불닭김밥 다 사와서 먹어보고 우리 집에서 똑같이 만들어서 팔아요. 아님 뭐 레시피를 돈 주고 사서 똑같은 메뉴를 팔기 시작해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베끼기. 전문 용어로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장사가 잘 되는 학교 뒤 김밥집 메뉴를 벤치마킹 했으니 우리도 장사가 잘 되겠죠. 그쵸? 아니죠. 아닙니다. 장사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왜 안 될까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을 벤치마킹 했는데 왜 여전히 장사가 안 되는지,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 집의 레시피를 왜 돈 주고 사면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출발! 안녕하세요. 외식업의 동사는 모든 분들을 위한 채널 제이아빠입니다. 벤치마킹과 레시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교 앞 김밥집, 학교 뒤 김밥집의 사례처럼 벤치마킹은 일반 김밥집에서도 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하고 뭐 큰 대기업에서도, 그리고 외식업뿐만이 아니고 전 사업에 걸쳐서도 이 벤치마킹은 아주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하나 유행한다고 하면 막 비슷한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잖아요. 요즘은 길을 가다 보면 뭐 어딜 가든 다 흑당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 대만식 샌드위치도 브랜드만 바꿔서 여기저기 막 팔고, 뭐 생과일 주스 전문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핫도그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핫하다고 여겨지면 동일 메뉴 품목을 파는 브랜드들이 여기저기 막 깔려요. 자, 왜 이럴까요? 이게 바로 아이템만 보고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내노라는 큰 기업들은 벤치마킹을 안 하거나 혹은 벤치마킹을 해도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회사들도 아이템만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치킨 하면들은 치킨계를 사로잡는 브랜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BBQ, 뭐 교촌, 뭐 굽네치킨, 뭐 BHC 이런 데도 있고, 뭐 가공업체를 하면 하림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이 두 메이저 회사 하림이랑 BBQ에서 2012년도에 거의 동시에 만든 신제품이 있어요. 뭘까요? 자, 바로 이게 냉치킨입니다. 이 듣보잡 치킨은 뭐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망했다는 거겠죠. 히트했다면 뭐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요. 뭐 아시다시피 하림은 이제 국내 최대의 치킨 가공업체고, BBQ는 매출과 매장 수를 1, 2위를 계속 다투는 누구나 아는 치킨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면 이 두 회사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메뉴를 출시를 했었을까요? 자,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아이템만 보고 만든 잘못된 벤치마킹의 전형적인 사례. 사실 이 아이스치킨은 일본에서 성공한 메뉴를 벤치마킹을 한 사례예요. 일본 후쿠오카의 유메유메 도리노 히야시 치킨의 사례인데요. 이 차가운 치킨이 일본에서 히트를 쳤어요. 실제로 저같이 이제 메뉴 기획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세계 어디든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캐치를 해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서 잘 된다 하니까 넘어가서 뭐 레시피 따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 이분들한테는 레시피를 따서 메뉴를 만들어. 근데 당연하게도 아시다시피 폭망했어요. 왜? 차별화된 아이템을 전문가들이 가서 똑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대기업에서 홍보랑 같이 출시를 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메뉴가 성공한 배경과 환경 그리고 고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히야시 치킨 출시 시점에 일본의 여름철은 유독 더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외식업 전체에 시원한 메뉴, 냉 메뉴의 열풍이 불고 있었어요. 치킨뿐만이 아니라 외식업 전체에서 최소 하나씩 다 출시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 히야시 치킨은 그 당시 일본의 트렌드를 등에 업고 생긴 메뉴예요. 뭐 현지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입점하고 매장도 많이 생기고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서 잽싸게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상품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 경쟁이에요. 다른 것보다 먼저 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치킨 맛에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나라 치킨 공화국이에요. 뭐 기업체에서 운영하지만 치믈리에 시험도 있고 치킨 대학교도 있는, 치킨 브랜드만 해도 400개가 넘는 그런 나라에서 아이템만 보고 치킨을 가지고 온 거죠. 여름이 엄청 더워요. 막 더워 땀이 뻘뻘 나. 근데 그러면 냉치킨 먹고 싶나요? 저는 안 먹고 싶어요. 차라리 따뜻한 치킨에 시원한 살얼음 낀 맥주 내지는 뭐 콜라 이런 것들이 더 땡기겠죠. 벤치마킹 하기 전에 다른 곳도 아닌 치킨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냉치킨 메뉴가 사람들이 과연 차가운 치킨이 먹고 싶을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같은 메뉴를 가지고 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동네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령, 지역, 직업, 성격, 성별 등 많은 요소에 따라 음식의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시작에서 말씀드린 학교 앞 김밥집과 학교 뒤 김밥집에서도 보면 새로운 김밥을 판매하는 학교 뒤 김밥집이 뭐 새로운 메뉴 때문에 손님을 끌 수가 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방과 후 아이들이 기존에는 학교 앞 김밥집을 지나갔다면 학교 뒤 김밥집에 새로운 길이 생겼을 수도 있고, 새로운 쿠폰을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를 했다든지 맘카페에 로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행사에 후원을 한다든지라고 하는 외부로 보이지 않는 다른 요인들 때문에 매출이 상승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김밥 메뉴들로 활용정점을 찍은 거죠. 단순히 메뉴만으로는 고객을 잠깐은 끌 수는 있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자, 벤치마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벤치마킹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쩌고저쩌고 벤치마킹 혁신이다 단순히 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단점을 분석해 자사의 제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여기가 메뉴가 좋으면 이 메뉴를 가지고 와서 내 매장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는 차별화를 둘 수 없는 거죠. 다른 곳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메뉴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뒤 김밥집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 브랜드에, 내 매장에 플러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메뉴를 기획하고 벤치마킹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과연 내 매장을 찾는, 내 브랜드를 찾는 고객이 이걸 기꺼이 돈 주고 사 먹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박집이 줄을 선다고 해서 그 집 가서 500만원, 1000만원 주고 레시피를 사오는 게 과연 내 매장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 먹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아리송하면 고객은 절대로 사 먹지가 않아요. 나라면 100% 사 먹을 거야 라고 해도 고객은 안 사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핫한 아이템도 내 매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 브랜드와 내 고객과 시너지가 나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